네, 2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의 혼란과 전쟁입니다. 주로 조선의 국내 정치적인 사건들이 조선의 환경과 대외 환경, 국제 환경과 어떻게 관련되느냐, 그리고 이 대외 환경이 국내적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내적인 사건이 대외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1차 시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차 시에서는 갑신정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의 경우에 이모군란과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사건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모군란은 전통적인 세력들의 반발이었다면 갑신정변은 개화 세력들, 어떤 근대적인 세력들의 반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질서에서 근대적인 질서로 가려고 하니까 전통적인 질서가 소외되어서 그 질서에 반발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모군란에 나타나고, 그래서 반발이 일어나니까 근대적인 어떤 노력들이, 개혁의 노력들이 다시 좌절되게 되니까 이 근대적인 개혁 세력들, 개혁 그룹들의 반발도 또 불만도 많이 야기게 되겠죠. 그런 불만이 야기가 된 것이 갑신정변이라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갑신정변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어떤 그 전통적인 세력들의 그 영향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또 중국의 영향이 커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 1882년과 1884년도에 발생하면서 나타났던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갑신정변 당시의 국제 환경을 살펴보면 당시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과 연계된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선의 대중 종속 심화에 대한 개혁 세력의 반발의 결과였다라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존의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이 새로운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국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전통 세력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소외된 전통 세력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모군란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따라서 그 조선이 중국에 대해서 종속이 심화되니까 새로운 어떤 세상을 꿈꾸었던 개혁 세력과 근대적인 세력의, 조선 국내의 근대적인 세력을 반발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개혁 세력들의 반발이 나타나는 것이 이 갑신정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즉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중국이 조선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고 조선이 대중 종속이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기존의 모습들 시스템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 새로운 반발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이제 갑신정변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신정변은 당시의 국제정치적인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880년대 이후에 중국 외교 정책이 변화되었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1860년대나 70년대에는 중국이 조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질서 하에서 조선의 자주성을 인정을 하면서 4대 자소의 어떤 원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1880년대에는 중국이 조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속국화하려고 하는, 또 영향력을 직접 미치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정책을 취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중국이 과거에 예전에 그 러시아 등 서구 유럽 국가들과 그 국경 조약을 맺는 등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이 과거의 전통적인 질서로는 새로운 그 유럽의 근대 질서를 이겨낼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그런 걸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특히 조선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질서로서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를 유지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거죠. 그게 1880년대에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조선 청약을 통해서 그러한 그 조선의 또 새로운 정책을 제안을 하면서, 또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이 조선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그 중국 내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근대 관념이 도입이 되고, 그래서 국경 개념이 도입이 됐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 중국이 주변을 이제 변경이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죠. 특히
그 신장 위구르 지역 같은 경우에 그 특정한 어떤 경계선을 갖고서 보기보다는 중국 주변에 있는 변경 지역이 있고 중국이 일정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통제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구 근대 개념에서는 그런 것이 인정이 되지 않죠. 국경선을 딱 그어서 그 안에는 우리 땅이고 그 밖은 우리 땅이 아닌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경선을 한번 긋고 나면 그런 것들을 다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적인 질서에서 생각했던 방식에서의 그 변화를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 중국 역시 그러한 유럽의 근대관념을 도입을 함으로써 국경개념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조선에 대해서도 그런 관념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조선이 완전히 중국 땅은 아니죠.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땅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따라서 그 상황 속에서 이 1880년대에 보다 적극적인 어떤 유럽의 근대적인 관념에 입각한 전통적인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를 개념화하는 만들어내는 그래서 더욱더 종속시키는 것이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이제 갑신정변의 그런 세력들의 반발을 가져오게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남 문제로 인해서 베트남 문제로 인해서 중국과 프랑스의 어떤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일본은 조선 내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80년대에 생각을 했었죠. 근데 조선 이외에 동북아 이외에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당시에 중국의 관심이 동남아 쪽에 베트남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이 적극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내정에 적극적으로 개입 정책을 취하려고 하고 중국이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틈을 타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근데 기존의 일본의 생각은 프랑스와 중국 사이 분쟁이 계속 격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에 입각을 한 것이었죠. 따라서 그 한반도에 대해서 당시에 80년대 모험주의적인 정책고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된다는 기회주의적인 어떤 발상을 가지고서 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일본의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러한 조선의 내정에 대한 간섭에 대한 일본의 개념들이 만들어진 거죠. 작전이 이제 계획이 만들어진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중국과 월남 문제를 두고서 있었던 중국과 프랑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 조선에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바로 갑신정변의 그런 세력들을 일본이 후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조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고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다면 그 시기에 그렇다고 했다면 일본이 과감하게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런 그 월남 문제로 인해서 그 일본이 이런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실책이죠, 실책.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잘못 파악한 실책이죠. 생각보다 이런 월남 문제가 빨리 해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다시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었고 사실 일본의 정책은 실패를 한 것이고 결국 개화파들이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을 망명하게 되고 또 일본은 그 다음에 중국의 그 80년대 그 갑신정변 이후에 중국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갑신정변의 발발 이후에 일본과의 동맹 체결에 박차를 가했죠. 중국하고 전쟁을 했었던 것이죠. 영국은 갑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프랑스와 일본이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주력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국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영국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남하 방지에도 신경을 쓰면서 1885년도에 거문도 점령 사건을 일으켰던 거죠. 러시아의 남하를 방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미명하에 거문도 점령 사건을 펼침으로써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영국과 러시아와의 갈등 관계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이루어진 텐진 회담에서 변형된 4대 질서의 개념과 국제법 질서의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죠. 중국은 4대 질서의 개념에서 조선을 섞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상당히 이제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일본은 이제 국제법적 질서를 통해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가집니다. 일단 일본이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갑신정변 이후에 결국 일본이 그 중국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맞서서 분쟁을 일으키고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자신이 없으니까 일단 후퇴를 하긴 했는데 이 회담에서는 상당히 중국과 동등한 그런 어떤 권리를 획득해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 문제가 발생할 때 중국과 동등한 권리를 획득했다는 것이죠. 조선이 조선에서 중국이 우월한 지위를 유지를 하지만 일본 역시 조선에서 상당한 그런 권리를 보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소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1880년대 일본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후퇴를 했다는 것이죠. 80년대 갑신정변 이후에 중국의 청나라의 어떤 그런 힘을 넘지 못하고 그리고 당시 국제 정세를 잘못 읽음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것이 실패되고 결국 갑신정변이 실패했으니까요. 그리고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개입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의 관점에서는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일본이 1880년대에 조선에서 보다 조금 더 소극적인 정책으로 취하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880년대에는 조선에서 청나라의 세력이 훨씬 더 강해지고 일본의 세력은 조금 더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로서 또 이제 한성조약이 맺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천진조약이 맺어졌습니다. 당시 일본은 일본이 갑신정변하고 무관하다고 이제 잡아댔죠. 그러면서 이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일본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조선을 독립국가로 간주한다는 정책을 지속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 향후에 조선을 중국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는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천진조약에서는 중국과 청나라와 일본이 이제 합의를 했는데 조선의 별난시에 청일이 공동 출병에 합의를 했죠. 이제 이러한 것을 구실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1894년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출병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일본의 의도된 어떤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청나라와 일본이 회담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란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중국이 유리한 입장이었다고 하는 거죠. 일본의 생각으로는 이 월남의 분쟁이 즉 프랑스와 중국의 분쟁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빨리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일본의 계획이 뒤틀린 것이죠. 따라서 중국이 유리한 입장이었고 일본은 생각만큼 많은 것을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하게 조선에서 일본이 중국과 청나라와 비슷한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얻어내고 또 조선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청나라와 일본이 공동 출병하기로 했다는 거. 그러니까 청나라가 출병을 하게 되면 일본도 출병하기로 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일본이 조선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권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유리한 조건을 일정하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일본에게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청나라의 대조선 통제가 강화되었고 조선이 따라서 청나라에 더 많이 의존을 하게 되었고 조선의 국내적으로는 개화 세력, 개혁 세력들이 저지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새로운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조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1880년대에 일정하게는 좌절된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조선의 상황은 일본이 조선에 진출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됐죠. 따라서 조선이 국내적으로나 아니면 대외적인 상황으로나 청나라에게 조금 더 유리해진 상황이 1880년대에 전개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일단 일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의 영향에 대해서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갑신정변은 결국 갑신정변 이후에 중국의 조선 지배가 강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일본 세력이 후퇴를 했고 국내적으로 일본 세력을 등에 업고 개혁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의 갑신정변이 3.1천하로 끝이 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조선 지배가 강화되면서 개혁 세력들이 좌절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은 국내적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또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의도도 알고 중국의 의도도 알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1880년대 조선의 양자글 체제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그 고정으로서는 개항을 하고 새로운 외교 정책을 취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근대적인 질서로 편입되면서 조선의 힘을 키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전통 질서의 관점에서 다만 유럽의 근대 질서에 옷을 입혀서 조선을 석구화하려고 하고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정하게는 일본 세력을 통해서 그걸 견제하려고 했는데 일본 세력도 일부 후퇴를 했기 때문에 조선은 이제 다른 쪽의 관점에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된 대상이 러시아였던 것이죠. 근데 사실 또 러시아를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제 모순이 있는 거죠. 조선이 맨 처음에 새로운 외교 정책을 펼칠 때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고 받아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남하 위협론이었는데 이제 러시아의 남하 위협론과 배치되는 그런 모순되는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서 러시아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그 한 가지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사실 주변의 다른 강대국들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되게 컸다는 거죠. 오히려 조선 자체를 그 동북아 국제 정세의 경랑에 휘말리게 할 가능성이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영국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이고요. 또 이후 1885년도에 거무드 점령 사건이라는 것이 벌어졌던 것이죠. 물론 영국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을 구실로 하면서 그 동아시아에서 조선에서의 어떤 이권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영국은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경쟁을 하고 러시아를 팽창을 저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선이 이러한 그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또 다른 그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러시아가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죠. 80년대에는 1890년대 중반이 돼야 즉 청일 전쟁 그 청일 전쟁 시기가 돼서 청나라가 패배한 이후의 시기에 러시아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지만 1880년대는 잘 대응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그 조선의 모습과 러시아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또 상당히 주변 강대국들 특히 영국의 어떤 견제의식을 증폭시켰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1880년대 초반에 형성했던 조선 책략 구도가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 구도에서 탈피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이 1880년대 초반에는 러시아 견제라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의 남하의 위협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조선이 보기에는 그것이 그 러시아의 남하 위협이 좀 과장된 부분이 있고 러시아가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또한 그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중국의 의도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일본의 의도도 또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했지만 러시아 견제를 통해서 또 그 조선이 당시에 이제 새로운 외교 정책의 한 그 프레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구도에서 탈피를 하게 된 것이죠. 갑신정변 이후에 그런 구도에서 탈피를 하면서 조선 책략의 구도와 배치되는 러시아에 접근을 한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국과 러시아 하나 밀약설이라 그래서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영국은 거기에 대해서 1885년도에 거문도 점령 사건으로 그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비교를 하면서 그 19세기 말에 조선의 국제 질서가 조선의 국내적인 변화와 연결되면서 상당히 경랑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60년대, 70년대에 그 조선 76년도에 조선이 개항하기 전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조용하게 살았던 것이죠. 물론 뭐 그 러시아, 프랑스와 미국과의 뭐 갈등들이 그렇게 있었지만 조선은 그 문을 닫아버리고서 그 전통적 질서 안에서 청나라와의 관계만 유지를 하면서 살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불가능해지면서 개항을 하게 되고 또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그 비유럽 지역의 국가들이 그 근대적인 전통적인 질서에서 근대적인 질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다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런 것을 겪어서 이 상황들을
속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모군란이고 갑신정변. 이 과정에서 1880년대에는 다시 중국의 영향력 하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면서 이후에 1890년대에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에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준비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개혁은 좌절되면서도 혼란은 더욱더 그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시기였다. 뭐 이렇게 그 국제정치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차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